네, 이재명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분야 등의 지출을 대폭 늘려서 경제도 살리고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인데요. 하지만 세입 기반이 약해서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직접 예산 편성을 주도한 유병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왜 빚더미 예산을 짰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내년 예산안 728조 원, 올해보다 8.1%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확장 재정이다, 빚이 늘어난다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정기국회에 가서 이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올해 예산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증가율이 2.5인데 내년에 8.1까지 대폭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잠재 성장률이 한 1.8 정도 되는데 금년 성장률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경기 부양에 이런 필요성이 물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보면 장기적으로도 아니죠. 중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AI라는 이런 대기술 대변혁도 있고 저출산, 지역 소멸, 기후 변화 이런 구조적인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재정의 빚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좀 절박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저희가 힘을 아낄 때도 있지만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그 시급한 마음에 좀 크게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대급으로 해서 줄일 거는 대폭 줄이고 대폭 투자가 필요한 부분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 위주로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초혁신 아이템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AI 이런 부분을 한 3배 정도 늘렸고 저희 R&D 이런 거는 한 20% 정도 늘려서 한 35조 원 수준이 되게 했고 저희가 K컬처라든지 한류 이런 K푸드, 뷰티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세계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 잘 들었고요. 동시에 이렇게 지출 구조정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27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정 한다는데 이게 지출을 구조정한다는 게 줄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줄이는 건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년에도 보통 한 20조 원 수준 정도의 지출 구조 조정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대폭적으로 한 거와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 좀 더 재원이 가도록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연례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낭비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대폭 줄였고요. 저희가 줄일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으로 한 17,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400개 정도는 감액을 했고 올해 좀 더 특징적인 것은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를 많이 찾았습니다. 폐지한 사업? 한 1,300개 정도 이제 사업을 찾아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좀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 이런 거 제로 베이스에서 좀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그 정부가 쓰는 경상적인 홍보비, 출장비 이런 부분들도 별도의 목표를 정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비를 좀 줄여서 정부도 좀 허리띠도 좀 졸라매고. 맞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급여는 꽤 많이 올리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급여 부분은 3.5% 정도 올리는데 워낙 코로나 급여가 낮다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0%대도 있었고 1% 있다가 요즘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런 경비를 줄이는 대신에 처우를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특히 이제 저연차, 저하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6% 이상 좀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워낙에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급여가 낮아서 떠나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 중에 또 재정 사업을 보면은 지방을 우대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데 지방 우대 시범 사업을 왜 하게 되는 건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네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로 수도권 집중이 이제 갈수록 좀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지방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보다는 지방이 예전에 이제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 쪽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재정 사업에 대한 우대를 좀 하는 것이 있고요. 예. 우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방에 가는 재정 사업에 대해서 예. 좀 지원 수준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물량을 좀 더 배정을 하거나 지방 기업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단계별로 했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비수도권을 3단계로 나눠서 특별 아주 좀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해서 12만 원. 지금 10만 원이죠, 아동수당이. 그렇습니다. 10만 원에 12만 원. 우대 지역은 한 10%에서 11만 원. 일반적인 비수도권은 한 10.5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하는 그런 사례를 둬서 좀 했고요. 예. 이런 건 이제 예산뿐만이 아니라 세제 쪽도 그런 혜택들을 많이 좀 지원하도록 했고 예. 그렇다고 수도권 쪽을 뭐 줄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역차별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재정 투자를 하면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재정 사업에서 좀 더 주냐 덜 주냐 이런 문제보다는 지방이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고 봤고 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이제 4극 3특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이라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동남권 부울경의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조선 해양 방산산업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요. 그다음 서남권은 에너지 자율차, 그다음 그 위쪽으로 가서 중부권은 첨단 과학 바이오, 그다음 이제 대경권 그 대구 경북권 거기는 AI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거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네. 그런 것들이 지역의 산업으로 육성이 되고 관련해서 지역 거점 대학들을 저희가 소위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이름을 네. 붙이는데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다음 거점 국립대가 지방의 기타 이제 사립대들의 허브 역할도 할 수 있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정책,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방 우대, 지방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방에 지금 뭐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모든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주창을 했고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과를 안 냈습니다. 이번 정부 말대로 꼭 현실이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내년 예산에 또 이 아까 AI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세 배 이상 늘기로 했습니까? 예,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이거는? AI가 올해 예산으로 한 3조 정도 되는데요. 이제 10조 이상으로 한 3배 이상 늘렸고 특정 분야를 이렇게 재정에서 3배 이상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저희도 절박한 마음에 아주 강하게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 분야는 저희가 이제 LLM을 기반으로 한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격차가 있죠 선진국과.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제조 역량이 있고 제조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젠슨 황도 얘기했던 것처럼 피지컬 AI 쪽에 강점이 물론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따라잡고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런 사극 체제에 각각의 피지컬 AI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5년간 한 6조 정도, 예. 내년에는 한 5천억 정도 시작을 해서 그런 신산업을 발굴하는 부분, 약간 중기적인 개념이고 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AI 생활 밀접형 AI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예. 뭐 아기 울음소리를 좀 분석하는 AI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화장품을 선택해주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스프린트 300이라는 이름으로 한 300개 정도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한 1조 가량을 투자하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혜택을 볼 수 맞습니다.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1년 내지 2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좀 개발이 된 부분, 아마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 이런 쪽에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복지 고용이라든지 납세, 신약 신사 이런 공공 부분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AI들을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네. 뭐 인프라 관련해서는 저희가 GPU를 추경 때 한 1만 장 정도 샜는데 내년엔 한 1.5만 장 해서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인프라도 늘려서 그 필요하신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AI 대전환을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AI 관련해서 또 관계가 있습니다만 또 R&D 투자가 사실 전 정부에서 조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대 규모로 늘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 20%가량 늘렸고요.
한 29조 수준에서 한 35조까지 대폭적으로 늘렸고 저희가 소위 그냥 ABCDEF라고 하는데 예. 그 앞자를 따서 인공지능, 바이오, 컨텐츠, 방산 에너지, 첨단 제조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요 분야는 특히 한 30% 이상을 증가를 시켰고 네. 관련 과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예. 그 제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출연 연구기관이 과거에는 일부 조그만 수탁 과제 한 2억, 3억짜리 수탁 과제들을 쭉 따서 그거를 조그맣게 연구했기 때문에 네. 역량이 좀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적은 규모로 나눠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한 1,900개 정도 과제를 예. 이번에는 다 폐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한 100개 정도의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수백억 수준의 프로젝트별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유치하고 또 우리나라에 잘 키워진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닥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만들었고 네. 아까 해외 유치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를 5년간 유치하는데 한 1조 원 이상을 쓸 것이고 예. 그 유명한 석학들 국내 해외에서 활동하는 석학들도 한 200명 정도 유치를 해서 좀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도 하지만 국내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지원으로 과연 붙잡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불투명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뭐 막대한 재원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 유치 경쟁입니다. 또 하나 이번 예산에서 또 중요한 게 국민 성장 펀드. 이게 이제 정부가 좀 주도하면서 국민과 연기금들이 투자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런 게 좀 상세히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건? 그 성장 펀드는 저희가 100조 이상 뭐 한 150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국회에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고 예. 이쪽은 국가 보증체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산은에서도 출자를 해서 이게 한 50에서 한 7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기관 투자가로서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예. 나머지 한 50조 이상은 그 자금을 투자하는 저희가 각종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하고 일반 국민들도 투자를 하게끔 하고요. 그 부분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출자를 1조 원 정도 후순위로 투자를 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ABCD, EF 이런 신산업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방식은 뭐 지분 투자도 되고요. 저희가 펀드를 통한 뭐 자펀드를 통한 간접 펀드 아니면 그 저리 대출 이런 부분들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예. 또 하나 올해 예산에서 내년 예산에 주목을 끌는 게 지역 사랑 상품권입니다. 이게 지역 사랑 상품권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안에 조금 많은 규모가 반영이 돼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발행 규모는 한 24조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재정 지원은 1조 1,500 정도를 했고 할인율이 기존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할인율이 예. 기존에는 한 2에서 5%였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우대 이런 측면에서 3%, 5%, 7% 이렇게 했습니다. 3에서 7%. 예, 네. 지자체가 또 한 5% 정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할인율 국민들이 느끼는 할인율은 한 12%까지 갈 수 있고 네. 지방에서 좀 더 한다면 뭐 그거보다 더 할 수 있겠죠. 12% 정도 할인되면 효과가 많은 상당히 살만하겠네요. 예. 네. 경제적 효과 부분은 아까 지금 뭐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초반 뭐 거기까지는 좀 그 소비 진작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경기 부분이라든지 예. 저희의 이제 그 지방과의 소통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법적으로도 국가에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게 네. 의무화된 부분도 있어서 네. 이제 규모의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또 하나 우리가 이색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대중교통 뭐 정액 패스도 지난번에 상당히 그 관심을 끌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주도한 유병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